여러분, 비트코인 때문에 요즘 속 좀 타시죠? 저도 그렇습니다. 그런데요, 만약에 지금 이 지루하게 짝이 없는 시장이 사실은 엄청난 변화의 전조라면 어떨까요? 오늘 바로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커뮤니티 전체가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. 아니, 대체 왜 비트코인만 안 오르는 거야? 다른 것들은 다 헐헐 날아가는데 말이죠. 지금 보시는 화면이 딱 우리의 마음 같을 겁니다. 왼쪽 좀 보세요. S&P 500, 나스닥, 심지어 금까지. 전통시장은 뭐 사상 최고치를 향해 신나게 달리고 있잖아요. 완전히 리스크 온장세인데 오른쪽 비트코인은요? 그냥 제자리 걸음, 횡보, 이걸 뭐 다진다고 해야 할지 정말 지루함 그 자체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더 미치겠는 겁니다. 퍼즐이 더 꼬이는 거죠. 아니, 펀더멘털을 보면요. 모든 게 상승을 가리키고 있거든요. ETF 자금은 계속 들어오지. 기관들은 점점 더 많이 사들이지. 네트워크는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죠. 심지어 뭐 갑자기 터진 큰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런데 도대체 왜 가격만 이 모양일까요? 자, 여기서 한번 관점을 확 바꿔보면 어떨까요?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. 비트코인이 망가진 게 아니라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는, 즉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라면요. 네, 그래서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비트코인의 조용한 IPO. 이게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열쇠가 될 겁니다. 자,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주식시장의 IPO 개념을 잠깐 봐야 해요. IPO 분배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상장을 딱 하고 나면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주식을 새로운 더 많은 투자자들한테 차근차근 파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. 중요한 건 이게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겁니다. 보통 성공한 자산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. 첫 번째 단계, 아주 위험이 큰 초기 투자 단계가 있죠. 그리고 두 번째, 초기 투자자들이 드디어 수익을 실현하는 IPO 단계.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? 바로 세 번째, 분배 단계입니다.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횡보, 다지기 구간이에요. 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소유권이 골고루 퍼지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, 진짜 성숙하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. 비트코인은 회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IPO는 없었죠. 하지만 그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그 안에 작용하는 경제적인 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도 지금 형태만 다를 뿐 IPO 직후의 기업과 똑같은 경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지금 나오는 이 매도 물량들, 예전 하락장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? 완전히 다릅니다. 생각해보세요. 하락장에서 던지는 건 공포 때문이잖아요. 이거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? 하는 패닉 상태에서 파는 거죠.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IPO 스타일 분배는요, 그 동력 자체가 정반대예요. 실패가 아니라 성공 때문에 파는 겁니다. 왜? 이미 게임에서 이겼으니까. 그래서 조급할 필요 없이 아주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. 자, 말이 나왔으니 이 조용한 IPO 가설이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90억 달러, 네, 90억 달러요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조 원입니다. 12조 원.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딱 한 명의 고객을 위해서 이만큼의 비트코인을 팔아줬다고 발표했어요. 여러분,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. 이게 겁에 질린 개미 투자자가 던지는 물량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요, 증거는 더 명확해집니다. 몇 년 동안 정말 미동도 없던 거의 화석 같던 고대 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말 소수의 괴짜들만의 실험이었던 그 사이퍼펑크 시절 지갑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파는 방식이 허둥지둥 던지는 게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꾸준히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누가 봐도 초창기 투자자들, 소위 말하는 오지들이 지금의 주된 매도 세력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. 사실 이런 패턴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. 주식시장 역사를 되짚어 보면요, 지금은 전설이 된 기업들도 다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. 아마존, 1997년에 상장하고 나서 폭등했다가 거의 2년 동안 옆으로 기었고요. 구글도 마찬가지예요. 2004년에 IPO하고 나서 거의 2년을 지루하게 횡보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똑같아요. 초창기 투자자들이 던지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시장이 다 소화해야 했기 때문이죠. 좋습니다.
그럼 이 소유권 이전, 이 손바뀜이 장기적으로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한마디로 세대 교체입니다. 비트코인의 주인이 사이퍼펑크에서 거대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. 이 두 그룹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왼쪽에 9세대, 이들은 사이퍼펑크, 이상주의자들이에요. 돈보다는 이념을 보고 투자했죠. 그래서 소유권도 극소수에게 몰려 있었고요. 자, 반면 오른쪽 신세대는 어떻습니까? 블랙록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죠. 이 사람들한테 이념? 그런 거 없습니다. 오직 수익률이 동기예요. 그리고 이들이 들어온다는 건 곧 소유권이 아주 넓게 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. 아니 그래서 이게 왜 장기적으로 좋은 소식이냐고요? 간단합니다. 소수의 고래들 손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을 때는 시장이 아주 불안정하고 변동성도 엄청나잖아요. 고래 한 마리가 움직이면 시장 전체가 출렁이니까요. 하지만 소유권이 수많은 기관과 개인에게 분산되면 어떻게 될까요? 시장은 외부 충격에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른바 안티프레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. 훨씬 안정적이고 튼튼한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.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.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과거 소수에게 소유권이 집중됐을 때 이 미친 변동성 좀 보세요. 그런데 소유권이 분산되면서 변동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. 바로 이겁니다. 월가의 거대 기관들이 가장 원하는 거, 그게 바로 이 안정성이거든요. 이게 있어야 그들이 더 큰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모든 분석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지금은 시작의 끝입니다.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들입니다. 첫째, 단기적으로 이 지루한 횡보는 계속될 겁니다. 인내심이 필요해요. 둘째, 시간이 갈수록 변동성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. 셋째, 이 분배 과정, 이 손바뀜이 다 끝나고 나면 시장은 다음 단계로 도약할 훨씬 더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사람들의 투자 심리, 그 지긋지긋한 불안감은요,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좋아질 거라는 사실입니다. 미리 기대하면 안 돼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답답함, 이건 절대로 비트코인의 끝이 아닙니다. 오히려 비트코인이 유년기를 끝내고 더 성숙한 자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의 끝 단계인 거죠. 초창기 투자자들, 그 오지 고래들은 지금 평생의 수확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. 축하해줘야죠. 그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.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모든 위험을 감수했으니까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. 그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떠난 자리에 남겨둘 비트코인은 과거의 그 어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하고 소유권은 더 널리 퍼져 있으며 어떤 위기에도 더 잘 버티는 그런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,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비트코인의 극심했던 변동성은 그 탄생의 대가였고 앞으로 다가올 안정성은 그 성숙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.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지루함이야말로 비트코인이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블록미디어 JJ 크립토라이브 좋아요, 구독, 알림 부탁드립니다.